네, 반갑습니다. 2029월 학병 해설을 맡았습니다. 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뭔가를 집중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참 놀기 좋은 날씨인데 시험이 끝났지만 우리가 또 틀린 것 다시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날씨를 앞에 두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기 때문에 제가 힘들게 모인 만큼 많은 거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출제될지, 그리고 강의 20번 마지막에 제가 자막으로 다시 출제가 될 거, 여기서 다시 출제된다는 건 곧 등장하는 2학년 중간고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 많이 찍지 않고 딱 1번, 2번, 3번 딱 베스트 3만 제가 딱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그것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지 앞에 있는 총평과 분석도 꼭 보시고 이 본편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자, 1번부터 툭툭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화학이 인류 문명에 무엇을 해결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크게 네 가지를 해결했다는 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해결했다 그랬어요? 주거 문제죠. 그러니까 집 짓는 거. 집 짓고 이러면서 문명이 발전됐는데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거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건축 자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여기까지 읽고 저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시멘트 생각했어요. 시멘트 얘기하겠구나. 근데 문제에서 무엇을 딱 봤냐면 이 코크스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 코크스를 딱 보자마자 이건 철이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크스를 이용해서 재련 기술 비추시고 요 재련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무엇이냐 이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련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 재련이 바로 뭐냐면 한번 쓰자. 이 광부 아저씨들이 철을 발견할 때는 철광석으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철로 발견이 되면 철이 녹슬었다는 얘기야. 못 쓰겠죠? 녹슨 철이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깨끗하게 무엇으로 바꿔주냐면 철로 바꿔주는 작업이 있는데 이걸 재련이라 불러요. 이거를 재련 이렇게 부르고요. 그때 여기다가 이제 무엇을 갖다가 집어넣으냐면 코크스를 넣는데 코크스를 우리가 C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C가 여기 붙어있는 산소를 갖다 뜯어가면서 철로 바꾸면서 깨끗한 철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집도 짓고 뭐 콘크리트와 함께 집도 짓고 그래서 주거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철로 가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죠. 자, 이건 이제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 되겠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문의했던 그런 문항이기도 한데 이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알파 입자가 뭔지를 좀 아셔야죠. 알파 입자 뭔지 아셔야 되겠고요. 요 금박에다 동그라미 쳐볼게. 이 금박이 바로 뭐냐면 이게 원자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원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했잖아. 그래서 이 금박에다가 알파 입자를 막 갖다 때린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입자를 원자에다가 갖다 때렸을 때 일부가 산란된 걸 보죠. 그래서 이 실험을 뭐라 부르냐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요 판을 갖다가 활짝 펴서 요렇게 나타냈더니 요 가운데가 요렇게 이런 표시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쪽 보시죠. 자, 갑니다. 써드릴게요. 잘 써놔라. 자, 알파 입자에다 밑줄 잠깐 그시고 이 알파 입자를 무엇이라 부르냐면 헬륨의 2사짜리 있잖아요. 이 2사짜리의 원자 핵입니다. 이 좌측 하단에 쓰는 건 원자 번호고 좌측 상단에 쓰는 것은 뭐 질량수인 거 다 아실 것 같고요. 핵이니까 플러스 몇 가짜리라는 거 알고 있냐면 플러스 2가짜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알파 입자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두 가지 성질을 꼭 갖고 있다는 거 정리하자. 첫 번째는 뭐냐면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질량이 커요. 다시 한번. 이 알파 입자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질량이 제일 큰 입자를 우리가 알파 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누구에게 갖다가 때려준다는 거냐면 얇은 금박에다 갖다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원자죠. 원자. 그래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딱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크린을 갖다 설치를 했죠.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딱 놨어. 그래서 알파 입자가 얘를 관통하면서 이 원자 안에 무엇이 생겼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얘가 관통하면서 부딪히면 이렇게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원자를 막 다 뚫어버려. 슝슝슝 다 뚫어.
그래서 여기 이제 스크린들이 막 부딪히죠. 그럼 여기는 무슨 흔적이냐 물어보면 전자가 부딪힌 게 아니고 알파 입자가 관통해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알파 입자가 부딪힌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부가 어딘가에 탁 걸려서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걸 이렇게 확인한 거죠. 그래서 막 러더퍼드가 잘못 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뜯어요. 활짝 핍니다. 그래서 활짝 폈더니 요 판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대부분은 여기서 점이 찍히고 일부가 이제 여기 이렇게 땅땅 찍혔다는 걸 확인하자. 그래서 일부의 알파 입자가 산란됐다라는 걸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여기는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질량이 커다란 뭔가를 받아칠 수 있는 뭔가가 원자 안에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성질을 받아친 거니까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질량이 큰 것을 갖다가 받아칠 수 있다는 건 밀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밀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건 부피가 작고 질량은 크다, 이런 뜻이 되겠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원자의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부피는 매우 작고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원자 핵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걸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했다. 내가 직접 다 그리게끔도 제가 시켰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갑니다. 학생 A가 얘기해요. 자, 원자 내부는 대부분 뭐 어떻게 되어 있대요? 빈 공간, 텅텅 비어 있으니까 다 관통했던 거죠.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원자 내부에는 부피는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자가 있다. 그래서 이건 원자 핵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이거 왠지 이거 많이 틀렸을 것 같아, 나. 틀렸을 것 같아요. 학생 C는 뭐라 그랬냐? 형광 스크린에 나타난 점들은요, 전자가 충돌했다. 그게 아니라 알파 입자가 충돌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슥 보고 넘어갔으면 왠지 애들이 5번에 마킹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A와 B만 맞는 말이고, 여기서 요 전자라는 말이 잘못됐고요. 요거는 이제 알파 입자가 충돌했다.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이쪽 봅니다. 지금 이 해설을 이렇게 직접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했던 애들은 안 틀려요. 알파 입자가 쭉 관통해서 부딪힌 흔적이다라는 것을 그려봐야 안 틀려. 그러니까 감으로 풀지 마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풀자. 정답은 5번에 마킹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정확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우리 뭐 많이 봤던 그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요 구조식을 갖다가 그려보면 C에다가 H 3개에다 COOH 이렇게 되겠다. 그럼 식 쓰면 CH3COOH 이렇게 가고요. 아세트산이고요. 시큼시큼하고요. 희석해서 먹으면 식초고요. 그런 얘기도 우리 많이 했지, 그지? 자, 그때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되냐면 요 COH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작용기를 표현하면 이렇게 얘는 먹으면 시큼시큼하겠구나. 산성을 띠겠구나. 이렇게 성질이 보이죠. 그래서 볼시자의 성질.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기를 한쪽으로 빼서 쓰면 얘의 성질이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뭐라 부르냐면 시성식이라 불러요. 이게 볼시자의 성질이란 뜻이야. 근데 분자식을 물어봤어? 그럼 분자식은 이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를 그냥 다 갖다 쓰시면 돼요. C가 2개고 H가 4개고 산소가 2. 요걸 이제 분자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요. 액성은 산성이냐? 맞아요. 자, 액화천연가스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요건 이제 무엇이냐면 CH4 있죠? 그래서 메테인가스 또는 메탄가스. 요게 이제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되겠지? 요건 약간 지식적인 부분이네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무난했습니다. 넘어가죠. 자, 이렇게 A와 B가 이렇게 전자 배치가 쭉 되어 있으면 일단 무엇부터 보셔야 되냐? 누구인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 우측 상단에 써 있는 요 숫자들이 바로 전자를 의미하잖아요. 그 합치면 이제 원자 번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누구냐면 13번입니다. 그럼 13번이 누구냐면 알루미늄이고요. 요게 이제 13번이 된다. 그럼 요거는 이제 8번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얘는 누구냐면 8번의 산소라는 것도 이제 파악하시면 되죠. 기억합니다. 자, 3죽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침범했으니까 3죽이 맞고, 최외각 전자가 몇 개니? 3개죠. 또 3족이라 해라 또. 족의 뒷자리 쓰니까 13족이라고 하셔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답이 되겠고, 알루미늄이니까 그렇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이제 2학년 거의 이제 끝자락이니까 전자 배치 보고
세 번째 껍질까지 들어갔으니까 3족이고 최각전자가 3개니까 13족이고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풀어도 좋을 것 같아. 자, 니은 간다. 자, B2 물어보자. B2. 그러면 B가 2니까 O2를 얘기하는 거겠다. 그럼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중결합이잖아요. 공유전자 쌍수는 2다. 요거 맞는 말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공유전자 쌍이 2쌍이다. 그 말도 맞고요. 2개다. 그 말도 맞아요. 이미 공유전자 쌍에 쌍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2쌍이다 맞고 2개다도 맞고 단위를 빼서 2다. 요게 요즘에 나오는 표현법이라고 해서 그 말도 맞아요. 넘어갑니다. 자, 디귿. A와 B가 결합이 되는데 A는 어떻게 생겼어? A는 요거고요. 전자를 몇 개씩 버려? 3개씩 버리잖아. 그러면 B는요. 결합을 할 때 전자를 2개씩 버리죠. 그 이유는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알루미늄은 3개를 버리고 산소는 2개를 넣었죠. 그럼 그들의 전하의 총합이 똑같아야 되니까요. 여기다 2를 갖다 놓고 여기다 3을 넣으면 플러스 3가짜리가 2, 마이너스 2가짜리가 3. 그러면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는 거죠. 양전하와 음전하의 그 절대값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은 Al2O3. 근데 지금 요 값을 무엇으로 놓는다는 얘기야? 요 값을 x로 놓겠다는 얘기고 요 값을 이제 y로 놓겠다는 얘기래요. 그럼 이제 x 대 y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라고 해야 되는데 3대 2라고 했네. 그러니까 i의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 이렇게 3번이 많아? 3번이에요. 됐어요? 자, 넘어간다. 5번. 자, 탐구 과정이 이제 슬슬 등장을 하게 되네요. 자, NaCl, 소금을 얘기하는데요. 소금. 1몰이라고 어림한 양의 질량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한 이 정도면 1몰일 거야. 이렇게 어림 잡았다. 그 값을 갖다 측정했고요. 자, 그게 아니야. 1몰의 정확한 질량을 측정해봤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시죠. 1몰이 모여서 동시에 저울에 올라가면 화학식량의 g을 붙인 거와 똑같아. 그걸 줄 거야 아마. 58.5라고 화학식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1몰의 정확한 질량은 얼마냐면 화학식량의 질량을 붙인 것과 같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X값은 58.5라는 걸 찾았고요. 그때 처음에 눈 감고 딱 잡았을 때 그 양이 얼마래요? 87.75라고 줬습니다. 그때 그 몰이 몇 몰이냐? 이렇게 물어보네. 기억합니까? 제시값을 무엇으로 나누죠? 그렇죠. 기준값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58.5로 이렇게 나누면 이게 바로 이제 무엇이 나올 거냐면 몰이 나올 거야. 그래서 87.75를 58.5로 나누시면 얼마인지가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면 시간 내에 못 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원래는 이쪽으로 가볼게. 58.5를 87.75 이렇게 하면 이제 막 약분하면서 시간 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를 조금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한 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58.5에다가 플러스 이것의 절반이 얼마냐면 29.25야. 그를 합쳐보면 얼마냐면 75, 7, 87.75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값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라 이것과 그것의 절반인 것의 합과 같다는 걸 약간 눈치채줘야 돼요.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갖다가 이제 무엇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58.5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겠고 이 값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얼마라고 놓을 수 있냐면 1.5라고 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막 통분하고 막 약분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림 잡았을 때 그 값이 얼마다? 1.5몰이다. 그러면 그 값은 1몰보다 몇 몰이 많은 거야? 0.5가 많은 거죠. 그래서 X값과 Y값을 합쳐봐라. 그렇게 갔네요. 합치면 59가 되죠. 답은 1번입니다. 넘어가자. 동위원소 또 나왔어요.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덜하다. 동위원소가 이번에는 좀 적게 나왔는데 예전에는 막 3개씩 나오게 됐어. 가볼게. 자, 첫 번째부터 갑니다. 이 수소는요. 다양한 동위원소가 있어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그렇게 갑니다. 근데 모두 좌측 하단에 있는 숫자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무엇이 다르냐면 보유하고 있는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서로 다른 그런 상관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무엇이 되냐?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죠.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중성자수 나오는 거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중성자수가 나오는 거고 뭐 그런 느낌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럼 같은 원리에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면 얼마가 되겠어? 요 값은 이제 8이 되는 거고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얼마 되겠니? 이게 9가 되겠고요. 요 값에서 요걸 빼면 얼마 되겠어요? 10이 되겠죠. 그럼 x, y, z 다 나왔다 이겠지. 그럼 그 값을 더해보자는 거야. 그럼 얼마 나오냐? 27이다. 이거 이제 정답 되겠죠. 그렇게 툭툭 치면서 가는 거야. D급 가보자. 자, 그때 얘도 H2고 얘도 H2면 화학결합의 종류가 서로 어떠냐 물어보는데요. 얘도 공유결합이고 얘도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화학결합의 종류는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금속결합이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니까 모두 비금속 간의 결합이니까 모두 같다라고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틀린 거죠. 그러니까 D급을 다 지워봅시다. 그래도 기억을 해야 되겠네요. 자, 평균 원자량은 1과 2 어떻게 되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3짜리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요? 자연계에 그렇죠. 질량수가 1인 애가 많잖아. 그러니까 한 인구가 100명 산다라고 칠게. 그중에 몸무게 1인 사람과 2인 사람이 있는데 1인 사람이 99명이고 2인 사람이 1명이야. 그럼 그들의 평균값은 무엇에 가깝겠니? 아무래도 1에 가깝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질량수가 1짜리와 2짜리가 있는데 얘는 거의 없다 보니까 이제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질량수가 1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마을을 평균 내면 평균 원자량은 1에 가깝겠죠. 그래서 1보다 2에 가깝다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슬슬 몰수와 양적 관계에 대한 얘기들로 이제 조금씩 등장하는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기체 동그라미 쳐봐. 기체 오고 계시죠? 하나는 A3고 하나는 AX입니다. 문제 안 주는 것 같아요. 각각 들어있는 것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포인트 나왔네요. 양쪽의 질량은 같다. 찾았죠? 양쪽의 질량은 같다. 그때 기억에 해당하는 모형을 나타내라. 그런 얘기인 것 같다. 그 중에서 밑줄 그어볼게. 온도 압력 같다. 온도 압력 같다. 그럼 뭐 갖다 쓰라는 얘기야? PV는 NT, 뭐 물론 비례관계인데 뭐 시험장에서 그냥 는 이렇게 풀라고 그랬죠? 그래서 PV는 NT 관계인데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면 무엇에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피비가 4대 6, 그러니까 2대 3이잖아요. 즉 부피비가 2대 3이면 몰수비도 2대 3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몰수가 2잖아요. 그럼 여기는 입자가 얼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가 3몰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모형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닌 애들 먼저 지워줘야지. 이렇게 지웠어. 그래서 여기는 입자가 얼만큼 있다는 얘기야. 여기는 입자가 2몰 있을 때 여기는 입자가 3몰 있어야 부피비가 2대 3. 그런 느낌이고요. 양쪽이 질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이 두 마리인데 요 원자량 하나를 K라고 놓으면 분자량이 얼마 될까? 3K 뭐 이런 느낌이겠죠. 됐니? 그러니까 한 마리당 분자량이 3K인데 두 마리 있으니까 여기다 곱해보자. 그러니까 3K 그럼 6K가 질량이 되겠죠. 근데 이쪽은 뭔지 모르지만 그 질량이 서로 똑같다 이렇게 놨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애들이냐면 하나당 그렇죠. 분자량이 2K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몇 개씩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포도송이가 2개, 2알씩 붙어 있어야 2K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의 질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때는 하나당 2K를 갖는 아이들이 3마리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딱 포도 2알이 붙어 있죠? 이게 딱 3개니까 이게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요거 하나 체크하자. 체크하세요. 그래서 PV는 NT, 기체라면 이거 갖다 쓰세요. 그래서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라면 이거 지우는 거죠.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면 부피비가 몰수비니까 부피비가 2대 3이니까 몰수비도 2대 3이니까 여기가 2몰이면 여기는 3몰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접근해서 풀었습니다. 되시죠? 넘어갈게. 8번으로 가자. 자, 8번이 조금 문제가 길었는데요. 뭐 할만합니다. 일단 요거보다 요 그림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은 유효핵전화와 이온화 에너지다. 내가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죠? 의샤, 의샤, 의샤. 그렇게 내 외우게끔 시켰어. 자,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몇 주기와 몇 주기냐? 2주기와 3주기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화.
동그라미 치세요. 유효 핵전하에 따른 이 Y축이 뭐냐면 1차 이온화 에너지를 이제 뜻한다. 그런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둘 중에 하나는 2죽이고 하나가 3죽인데 얘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죠. 그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전자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니까 전자를 안 버린다는 얘기죠. 왜 안 버리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둘 중에 이온화 에너지가 얘기가 크죠. 그 얘기는 에너지를 많이 공급해야 전자가 겨우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전자 안 버린다는 얘기야. 왜 안 버린 거야? 크기가 작아서 그래. 핵과 전자 간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안 뺏기는 거야. 인력이 세니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크기가 작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2주기 물질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가 3주기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면 좋죠. 물론 저는 어떻게 시험장에서 써먹으라고 알려주냐면 의샤, 의샤, 샤 많이 떨어지라고 그랬어. 그리고 의샤, 의샤, 의샤 이렇게 가라고 그랬지. 그럼 이제 그림을 그냥 통으로 먹는 거 아니야. 되겠지? 그걸 이제 두 줄로 끊어가지고 표현한 건데 이 앞에 있는 게 몇 주기야? 요게 2주기고 여기가 몇 주기냐면 3주기예요. 그래서 3주기보다는 2주기가 위에 있다라는 걸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쪽 그래프로 둘 중에 위에 있는 얘가 2주기라는 것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고 계속 갑니다. 자, 그때 기억과 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자, 몇 쪽과 몇 쪽을 제외하고서는 2주기, 3주기는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 X축 보란 얘기죠.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가 커지면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이죠. 그러니까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가되는데 예외적으로 주저앉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어디서 주저앉냐면 여기서 한번 주저앉고요. 여기서도 한번 주저앉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개념 수업할 때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앉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 유효 핵전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되겠지? 그걸 다시 읽어볼게. 자, 뭐라고 하느냐? 몇 쪽과 몇 쪽을 빼면 유효 핵전하가 커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몇 쪽과 몇 쪽을 얘기하는 거야? 1쪽, 2쪽, 13쪽에서 예외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거니까 13쪽, 14, 15, 16 여기 16쪽 여기에서 13족과 16족을 빼고서는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한다. 자, 13과 16족을 제외하고서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 되죠. 자, 니은 그냥 같이 먹어야 돼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증가된다는 얘기죠. 얘네 빼고서는 증가된다. 라는 얘기 맞는 말이고요. 요 이름 풀었잖아. 요 로마자 이름 몇 주기라고 문제에서 풀었냐면 2주기라는 것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꼭 해주세요. 근데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요거 외워라 얘들아. 이거 이제 외울 때 됐어. 1차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 의샤, 의샤, 샤. 의샤, 의샤, 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예외 있고, 여기서 예외 있고, 여기서 예외 있고, 여기서 예외 있어요. 이 예외가 왜 생기는지는 논술 면접에서 단골입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넘어가자. 답은 5번이었어. 이 문제가 또 나와요. 이 주기적 성질이 계속 나와. 시작한다. 자, 주기적 성질 하면 제가 몇 가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온 거냐면 3개가 나온 겁니다. 얘를 갖다가 매칭하시면 되는 그런 얘기가 됐어요. 동그라미 칠게. N, O, NaMg. 주기와 조기 섞임 내가 어떻게 풀려고 그랬지? 그걸 주기율표 그리시면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씁니다. N이 요 정도 있죠? 그럼 산소 요 정도 있고. 그리고 나트륨은 어느 정도 있어요. 줄 바꿔서 여기 있고 Mg는 여기 있지. 이런 느낌으로. 됐니? 그 중에서 첫 번째, 누가 만만하니? 원자 반지름이 만만하잖아. 내가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간다 그랬어? 외우라고 그랬지? 밑으로 갈수록, 좌측으로 갈수록. 그래서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원자의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이유는 개념에서 합니다. 그럼 거꾸로 가면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크기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누가 1등이야? 이 그래프상에서 요게 1등, 요게 2등 이렇게 가야죠. 그럼 누가 제일 작아? 얘가 제일 작으니까 요게 4등이 되겠고 요게 3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주황색으로 체크한 게 바로 원자의 반지름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큰 게 누가 되겠어? 나트륨, 마그네슘. 그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으로 시작하고 질소, 산소로 끝나는 얘. 바로 얘가 바로 뭐냐면 슉, 샥, 샥. 뭐냐면 원자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통으로 갈게. 한 방에. 자,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뭐냐 물어보잖아. 얘가 이온이 될 때와 얘가 이온이 되면 등전자 이온이 돼요. 모두 이온수가 똑같아요. 등전자 이온일 때는 제가 뭘 따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양성자 수가 많으면 인력이 세니까 쪼그라든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등전자 이온에서는 양성자가 많을수록 인력이 세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요게 몇 등이냐면 요게 4등이고 요게 3등이고 누가 제일 커야 되면 요게 1등이고 요게 2등입니다. 그래서 연두 색깔로 표현한 게 이온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크냐? 질소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산소고 그 다음에 누가 될까요? 질소고 산소고 나트륨,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시 슉슉.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이온화 에너지예요. 네, 이건 외우라고 그랬지?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으쌰, 으으샤, 으으샤 많이 떨어지라고 했어. 그리고 으쌰, 으으샤, 으으샤 많이 떨어지라고 했지. 그래서 이 앞에 게 이주기잖아. 리베, 붕탄, 질산.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이게 질이고 여기가 산소고. 그리고 여기 남아, 여기가 나트륨이 되겠고 여기에 뭐가 되냐면 마그네슘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얘잖아요. 노란 색깔로 체크한다. 여기 1등, 여기 2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등이고 여기가 4등이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질소, 그 다음에 산소, 마그네슘, 나트륨. 그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하나니까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니까 시험장에서 그냥 바로 손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되네요. 외우세요. 외우십시오. 넘어간다. 10번. 자, 어떻게 이제 과학이 이렇게 됐어. 이게 시간 싸움이 돼가지고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아느냐. 이게 중요하게 됐어요. 참 가르치면서도 제가 조금 난해합니다. 어쨌든 뭐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시험장에서 외워서 갑시다. 자, 갑니다. 자, 수산화나트륨 Xg을 비커에 넣어요. 그리고 물을 넣어요. 녹입니다. 자, 그리고 250 부피 플라스크에 얘를 모두 때려 넣고 물을 갖다 벗어 1.0의 농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가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 통이죠. 여기까지 됐고요. 이건 이제 새로운 실험이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그냥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부피 플라스크를 그려드릴게요. 근데 이 용기는 몇 리터래요? 0.25리터. 여러분 1000ml가 1리터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250ml라는 건 0.25리터 이렇게 바로 가도 되겠지. 자, 근데 이 안에 최종적으로 눈금을 딱 맞췄대. 그래서 이 용액은 0.25리터인데 현재 농도가 얼마가 됐대요? 1몰 농도가 됐다. 기억해요? MV는 몰수다. MV는 몰수다.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몰수예요. 무엇의 몰수냐? 이 통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죠. 바로 완타치 오셔야 돼요. 그럼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요게 이제 0.25몰이라는 거죠. 뭐가? 이 안에 NaOH가 0.25몰, 4분의 1몰 녹아있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거 화학식량 조금 개념 수업할 때 외우라고 그랬어요. 물론 줍니다. 40이라고 줘요. 근데 그걸 찾는 순간 시간 가는 거야. 외워라. 이 NaOH의 화학식량이 40이에요.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0.25몰, 4분의 1몰인데 화학식량이 40이니까 실질적으로 몇 그램 녹아있다라는 걸 지금 준 거냐면 10g이 녹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NaOH 10g을 녹이고 그리고 눈금을 벗어 농도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그럼 X값이 얼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냐면 1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죠? 그리고 반장 불러요. 반장아, 우리 반 반장 딱 실명을 얘기해 준 거죠. 얘야 견출지 갖고 와라. 그럼 얘가 이렇게 딱 네임을 딱 라벨링 할 수 있는 스티커를 갖고 와요. 그 스티커에다가 제가 어떻게 하냐? 여기다 딱 라벨링을 딱 하는 거죠. 레이블을 딱 뭐라고 놓냐면 만들었잖아. 농도가 얼마? 여기에 1.0 large M 이렇게 표현해요. 됐어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실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일부를 떠서 새로운 용액을 만든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떻게 가냐?
똑같은 플라스크를 이렇게 놓고요. 똑같은 플라스크를 놓고 일부를 여기다가 넣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바닷물도 짜고 그 중에 한 컵도 짜요. 그러니까 일부를 채취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거와 채취한 물질의 농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도 짜고 한 컵도 짜요. 농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농도가 1.0이었다면 일부를 떠서 여기다 갖다 넣었을 때 그 농도도 얼마라는 거야? 1.0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1.0 정도에 해당하는 용액 얼마큼을 떴다는 거야? Y 밀리리터만큼 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증류수를 갖다 벗어 얼만큼 만들었다는 얘기야? 최종적으로 0.25리터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용액의 농도가 얼마라고 줬어요? 문제에서 0.01 몰농도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또 느낌이 오셔야 돼. 어떻게? 자,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이 통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0.01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쓸게. 그래서 이만큼의 몰에 무엇이 있다는 얘기야? NaOH가 현재 이 통 안에 녹아있다. 이게 기계적으로 가야 돼. MV는 몰수야. 그런데 이만큼 녹아있었던 이 용질이 결국엔 처음에 어디서부터 온 거야? 여기서 온 거죠. 조금 떴을 때. 그때 그 농도는 얼마였니? 1.0. 일부를 떴을 때 그 농도가 1.0이고 부피는 Y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MV가 나오니까 이들을 곱했을 때 용질의 몰수가 나중에 최종적인 용질의 몰수가 서로 이퀄이다. 이렇게 갖다 놓고 푸는 거야. 됐어요? 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제 부피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얘는 이렇게 가야죠. 얼마분의 Y 밀리리터니까 Y를 100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부피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럼 요거는 현재 용질의 몰수고요. 이건 처음에 조금 떠온 용질의 몰수죠. 물만 벗으니까 같아야지.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같다라는 걸 놓으면 이 Y 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양변에다가 1000을 한번 곱해보자. 내가 해줄게. 그리고 1000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여기 이제 10이 되겠지. 그럼 Y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그렇죠. 4분의 10이니까 Y 값은 2.5라는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Y 값이 얼마라는 걸 찾은 거니 2.5라는 걸 찾은 거다.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Y분의 X. X는 10이고 2.5잖아요. 바로 암산되죠? 나누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5번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됐니? 포인트는 뭐야? 농도와 부피를 곱하면 용질의 몰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MV는 몰수다. 그렇게 풀면 좋다. 꼭 복습해 보세요. 넘어가자. 11번. 역시 전기 전도성에 대한 얘기들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자, 고체 동그라미 쳐봐요. 고체일 때 A와 B를 고체일 때 전기를 찍어봤더니 둘 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체일 땐 전기 통하지 않다가 갑자기 물에다가 녹였더니 누군가는 전기가 통하고 누군가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면 어떤 느낌으로 딱 치고 들어가야 되냐면 얘죠. 자, A는요. 고칠 때 안 통하다가 물에 넣으면 전기 통하죠. 소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무슨 결합 물질이냐면 이온 결합 물질이 고칠 때 안 통하다가 물에 녹이거나 녹였을 때 전기 통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느낌이 오셔야 되냐면 공유결합이라고 느낌이 좀 오셔야 돼. 공유결합은 전자를 딱 쉐어해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다녀. 그러니까 고체에서도 안 통하고 물에다가 녹여도 일반적으로는 안 통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하셨더라도 어떤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 결합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 둘 다 이온 결합이면 둘 다 이쪽에 있겠지. 둘 다 공유 결합이면 밑에 있겠지. 근데 갈렸다라는 건 결합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찾으시면 된다. 요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가야 돼? A는요. 염화나트륨이냐 또는 염화마그네슘이냐 질산칼륨 밑 찍어봐. 자, 질산칼륨 화학식이 이거야. 얘도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됐고요. K 플러스와 NO3 마이너스니까 얘도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A는요. 이온 결합을 찾아야 되는데 2번, 3번, 4번 다 가능해요. 근데 B는요. 이온 결합이면 안 되고 공유 결합이어야 돼. 근데 2번과 3번은요. 양쪽 다 이온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공유결합을 찾아야 되니까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넘어가자. 12번. 슉슉. 이거 또 나왔지? 농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잠깐 끌게요. 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문제를 시험지를 넘기면서 촥 봤다고 생각하시래요. 자, 방금 봤어요. 아, 카메라 못 잡았어.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시험지 촥 넘겨요. 세 번째 쪽이죠? 촥 봐요. 어디부터 손 댈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복귀할 땐 그런 느낌으로 푸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부터 이제 MV는 몰수다 바로 가시면 돼. 그래서 이들을 곱하면 이런 거지. 이 통 안에는 뭐가 나와야 0.2몰이 되고 누가 0.5몰이야? 용질의 몰수를 한다. MV는 몰수다. 용질의 몰수다. 그럼 여기는 A를 물에 녹인 거니까 A가 0.2몰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 됐니? 화학식량 찾아보자. 화학식량은 100이래요. 그러니까 A가 1몰일 때 100g인데 0.2몰이니까 곱하기 100g은 실질적으로 얘는 몇 g 녹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요거는 이제 20g 녹아 있다라는 것까지 좀 치고 가자. 자, 두 번째는 2%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00분의 2 곱하기 용질이 1000g이잖아요. 1000을 곱해보자는 거지. 그럼 싹 곱하면 얘도 20g의 농질이 녹아 있다. 같은 A네. 이렇게 하고서 선지 보십시오. 기억 보고 찾고 가면 늦는다. 자, 기억. 자, 용해된 A의 질량은 가와 나가 어떠냐 물어보잖아. 이거 체크해봐. 몰수가 아니라 질량이죠. 정확하게. 그러면 질량으로 비교하면 여긴 질량이고 여기도 질량인데 여기도 20g 녹았고 여기도 20g 녹았죠. 근데 몇 배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볼 가치가 없어요.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간다. 수용액의 부피는 이번엔 부피 동그라미 쳐봐. 자, 그때는 가에서와 나에서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가는 줬잖아. 부피가 얼마라고 줬니? 여기서 1리터 이거 써줄까? 뭐 1000ml라고 써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가는 1000ml다. 또는 1리터인데 그럼 포인트는 나만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이 용액에 질량이 몇 g이라고 지금 문제에서 줬니? 1000g을 무엇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이게 과연 부피로는 얼마인지를 환산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와 나를 물어봤지만 가는 줬고 나를 찾으란 얘기야. 그 얘기는 질량을 부피로 바꾸란 얘기죠. 초짜들은 이렇게 계산해. 부피, 밀도의 역수를 곱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무조건 단위로 승부하려고 그랬지. 자,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질량을 날려버리고 부피를 살리면 돼. 그러면 질량을 분모로 놓고 부피를 분자로 놓은 걸 곱하면 돼요.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잖아요. 근데 질량을 날려버리고 부피를 살려야 되니까 질량분의 부피를 곱해야 돼. 그게 밀도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럼 밀도가 얼마라고 줬어? 1.2라고 줬잖아.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1.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근데 그 단위가 어떻게 되겠어? 밀도의 역수니까 그렇죠. 질량분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곱하면 질량이 날아가면서 부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왜 그런지는 시험 끝나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위로 바로 승부 건다. 그럼 그 값은 얼마냐 물어보면 1.2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1000이 되겠죠. 그럼 여긴 1000ml고 얘는 1000g의 부피가 얼마다? 1.2분의 1000이잖아. 그럼 1분의 1000이고 1.2분의 1000이니까 분모가 더 큰 거니까 전체 값은 누가 크다? 가가 크다. 이렇게 가면 되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고요. 자, 디귿 가보자. 자, 몰농도는 가와 나에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역시 가는 줘요. 얼마라고 줬어? 0.2라고 줬잖아. 그러니까 여기 가에다 밑줄어봐. 얘는 0.2라고 줬고요. 그러면 나에서가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나는 2%를 줬으니까 지금 최종적인 문제가 뭐냐면 요 2%를 무엇으로 바꾸란 얘기야? 몰농도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뭡니까? 농도의 변화 문제예요. 어떻게 풀라고 그랬죠? 비례식으로 푼다 이지. 그냥 눈찜작으로 빨리 푸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뭐 다 존중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농도를 바꿀 때는 비례식으로 푸는데요. 좌변은 뭐라고 그랬죠? 묻는 바에 대한 정의를 좌변에 쓰고 현재 주어진 상황을 우변으로 쓰면 100% 풀려요.
그럼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요? 바로 갑니다. 자, 묻는 바의 정의가 뭐야? 몰농도의 정의가 용액 1000ml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잖아요. 몰수.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얘는 좀 길게 쓸게. 자, 현재 주어진 상황은 그렇죠. 2%인데 2%를 이렇게 나눠서 쓸 줄 아셔야 돼. 그래 단위가 다 날아가요. 자, 용액 여기를 부피로 놓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용질의 몰수로 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에 딱 부호를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저기가 이제 몇 몰이라고 그랬냐면 똑같은 20g이 녹아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게 화학식량이 얼마였냐면 100이었어. 그래서 그 값이 몰수로 따져보면 이 값이 이제 5분의 1몰이 되는 거고요. 현재 주어진 부피도 우리가 구했잖아. 1000g을 부피로 구했을 때 얼마라는 걸 알았니? 1.2분의 100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묻는 바에 대한 정의를 좌변에 쓰고 현재 주어진 상황을 단위를 맞춰갖고 우변에 쓰라는 얘기야. 됐니?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줄게. 그래서 x는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분의 1 곱하기 1000. 됐죠? 요걸 나눠줘야 되니까 역수로 곱합시다. 1000분의 얼마? 1.2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빨라요. 이렇게 푸세요. 그럼 요 값이 이렇게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그 값이 5분의 1.2니까 10분의 2.4잖아요. 그럼 그 값은 얼마야? 0.24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2%를 몰농도로 바꾸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0.24라는 걸 캐치하셔야 돼요. 처음만 더뎌요. 이렇게 갑니다. 그럼 나에서는 얼마라는 거 우리가 알았어. 0.24라는 걸 찾았지. 그래서 0.2는 0.24보다 작다라고 물어봤네요.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농도의 끝판왕이었어요. 이렇게 나와요. 농도를 변환하는 것까지 연습을 했어. 꼭 복습하세요. 넘어간다.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자, 가봅시다. 자, 그림은요. 물질 AB와 BC2의 화학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이제 바로 치고 들어간다. 자, A는 현재 전자가 10개인데 전자를 2개 버렸더니 10개야. 원래 12개란 얘기죠. 그럼 누구란 얘기야? 원래 마그네슘인데 전자 2개를 버렸다. 이런 얘기고요. 역시 얘는요. 전자가 10개인데 2개를 더 얻어서 10개 됐다. 원래는 8번이란 얘기지. 그럼 산소라는 거고 8번이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같은 B가 맞물렸잖아요. 여기. 그럼 여긴 누가 되겠어요? 여기는 O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C를 갖다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가 2마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씩 세자는 얘기야. 하나씩 지우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건 얘 거니까. 그래서 요게 뭐냐? 보유하고 있는 전자가 몇 개 있다? 9개 있다. 9번이라는 얘기죠. 누굽니까? F죠. 플로린이잖아. 그래서 얘는 뭐냐면 O가 가운데 있고 F가 양쪽으로 붙어 있구나. 그래서 얘는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냐면 OF2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되시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AXCY의 결합 모양이 뭐냐? 한번 해보자. 자, A에다가 X고 C가 Y다. 이렇게 가잖아. 그럼 A가 아까 누구라고 찾았니? 우리가 마그네슘이라고 우리가 찾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누구라고 찾았냐면은 F라는 것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를 2개씩 버릴 거고요. 플로린은 하나씩 얻어요. 그죠?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 이온 결합을 하는데요. 플러스 이니까 전자를 2개 버렸는데 하나만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애가 2마리가 와서 받아먹어야지. 그래서 X는 얼마? 1, Y는 2. 그런 패턴으로 결합된 거네요. 그래서 X하고 Y를 묻는 줄 알았어? 아니었어. 그냥 그림을 찾으면 되겠어. 그래서 Mg와 F가 2개가 결합된 이온 결합을 찾으면 돼요. 그럼 이런 애들은 공유 결합이잖아. 공유 결합. 이런 애들은 공유 결합이고 이렇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온 결합이잖아. 근데 보니까 금속이 플러스 2가고 마이너스 1가가 2개가 결합된 건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입니다. 좀 그림은 복잡했지만 할만하죠. 그죠?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넘어갑시다. 14번. 자, 학생 3명이서 대화를 합니다.
학생 3명이서 쭉 돼요. 예전에 해설 강의할 때 여기 옛날에는 막 사람 이름이 막 써있어요. 응? 그래서 그때 딱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을 이렇게 딱 섞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또 마침 그 선생님이 틀렸어. 그래서 막 했더니 막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어제 막 신영철 선생님이 선생님 얘기했다고. 근데 그 선생님이 즐기더라고. 다음에 혹시 또 자기 이름 나오면 한번 불러달라고. 없어?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갑시다. 자, 학생 3명이 얘기합니다. 학생 3명이. 어떤 얘기를 하죠? 난 카드를 갖고 있고, 난 이런 카드와 이런 카드를 갖고 있고. 난 이 카드만 2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과연 전자배치를 할 때 만들 수 없는 걸 골라라. 이거죠. 자, 1번부터 간다. 자, 헬륨은 전자 2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s2.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애가 있나?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우리 남학생이 1s2.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리튬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1s2, 2s1 이렇게. 그럼 얘를 설명할 수 있나? 1s2는 있어요. 근데 2s1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거고. 세 번째 가보자. 자, 베릴륨은요. 어떻게 가면 되겠어요? 1s2, 2s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1s2는 여기 있고 2s2. 그러니까 남학생이 요건 뭐 다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붕소가 있네요. 붕소는 5번이니까 1s2, 2s2, 네, EP1이 되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 아까 요거 설명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EP1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둘이 힘을 합치면 설명이 가능하겠다. 요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하나 남았다. 산소인데 해보자. 자, 1s2, 2s2, EP4 이렇게 하면 이제 8번을 갖다가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s2, 2s2는 뭐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EP4가 없다. 뭐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그려서 박스가 3개 있고요. 자, 전자 4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하나 전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걸 설명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보니까 무엇을 갖다 놨냐? 첫 번째 우리 여학생이 요건 있다 그랬죠? 됐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있으면 되는데 우리 세 번째 학생이 뭐라고 그랬어? EP 카드가 2장이 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설명이 가능한 거죠. 답이 너무 좀 시시하게 빨리 나왔어요. 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넘어가자. 자, 가와나의 양자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이제 신종 킬러로 등장했어요. 꼭 경우의 수를 제가 어떻게 지우나 보세요. 자, 바닥 상태 밑 찍어봐. 원자 A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이 바닥 상태 아니면 문제 엄청 어렵습니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전자 가와나의 양자수에 대한 자료다. 밑줄 볼게요. 서로 다른 전자예요. 양자수를 표현했고요. 첫 번째 칸이 주양자수고 밑에 있는 게 부양자수입니다. 그런 말을 특별히 주나요? 안 주는 것 같죠? 한 번 더 체크합시다. 이게 주양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3주기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3주기를 생각하시고 A주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요걸 이제 부양자수라고 부르죠.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을 번호로 넘버링을 한 거죠. S오비탈을 0, P오비탈을 1, 뭐 D오비탈 2,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쭉 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강조 많이 했는데 시험장에서는 얘를 치고 들어가야 돼요. 이 주양자수라는 건 뭘 뜻하냐? 세 번째 껍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껍질이다라는 것보다 그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의 수와 같다. 오비탈 수가 아니고 오비탈의 종류의 수와 같다.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는 세 종류의 오비탈이 있다. 네 번째 껍질에는 네 종류의 오비탈이 있다. 종류의 수와 같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풀 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여기에는 오비탈이 세 종류 있다는 얘기인데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연습하자고. 그때 S오비탈을 우리가 넘버링을 뭐라고 한다고? 여기를 부양자수 0, 여기를 1, 여기를 2 이렇게 가는 거죠. 즉, 세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세 종류가 가능한데 0, 1, 2가 L 값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면 요게 L입니다. L.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근데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A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A는 뭐라고 그랬어?
A는 3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면 1 아니면 2잖아요. 그래서 경우수가 두 가지로 소팅이 되죠. 1 아니면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만약에 1이라면 어떻게 가라고? 첫 번째 껍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종류수와 같다 이거지.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뭐밖에 없어요? S밖에 없다 이거지. 두 번째 껍질에는 두 종류니까 같은 패턴으로 S와 P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S 오비탈을 뭐라고 놓는다고? 부양자수 0이라고 놓는 거고 얘를 0이라 놓고 여기를 1이라고 놓은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쭉 따졌는데 빨간 펜 체크하세요. 자, 이런 단설비. B는 C보다 작다 얘기예요. B의 경우의 수는 뭐 있어요? 0, 1, 2 이렇게 있어요. 근데 C가 얘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0은 말이지 누구보다 큰 수가 될 수가 없죠. 됐죠? 그래서 다 지금 보니까 0과 0은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보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수가 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무엇을 갖다 찾는 거야? 아, 나라고 하는 아이의 정체를 찾았다. 뭐다? 2P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게 2P라는 걸 찾으시면 되지.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찾았어? 아, 요 값이 1이라는 걸 찾았고 그 값보다 어때야 된다는 거야? 작아야 된다고 지금 문제에서 줬단 말이죠. 그럼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게 또 통으로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요 값이 0이라는 걸 찾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는 누구라는 걸 찾을 수 있어요? 3S라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그래서 가는 3S고 나는 2P라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탁 멈춘 것 같아.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봤네요.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여기 이제 2가 되겠고요. 그다음 플러스. 그리고 B 값은 얼마가 되겠어? 요 값은 이제 0이 되겠고요. 플러스. 요 C 값은 얼마가 되겠니? 1이 되겠다. 그들을 다 합치면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이 된다는 걸 찾을 수 있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푸세요. 16번. 역시 또 물질을 분류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염화칼슘 밑줄 그시고 이거 화학식도 써야죠. CA, Cl2. 염화칼슘. 금속,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이고요. 구리는 Cu, 코퍼 쓰고요. 자, 드라이 아이스는 뭐가 되겠죠? CO2가 되죠. 그래서 이온결합, 금속결합, 공유결합을 딱 소팅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되시죠? 조금 더 내용들이 복잡하면 어떻게 푸시면 참 좋으냐면 이걸 딱 숫자를 매기세요. 1번, 얘를 2번, 여기다 3번에서 이렇게 쫙 1, 2, 3을 분류하시면 좋죠. 자, 금속결합이냐 물어보잖아. 금속결합은 요게 금속결합이다. 금속을 포함했다고 금속결합이 아니에요. 호돈소 물질이어야 한 종류로 되어 있는 물질이어야 금속결합이야. 그래서 구리만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2번.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온결합이냐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 이제 1번으로 가는 거지. 여기 이제 뭐냐면 3번으로 가는 거고. 자, 기억부터 간다. 자, 간은 요거잖아요. 구리는 양이온과 자유전자는 맞는 말이 되겠대. 자, 니은 간다. 자, 1번 이거잖아. 염화칼슘이다. 이거 뭐야 이거? 맞지. 자, 디귿. 단은 3번이잖아. CO2는 표짐성이 있다. 기억납니까? 이 표짐성은 금속에 있는 성질이야. 망치로 쾅쾅쾅쾅 쳤을 때 얇게 펴지죠. 자유전자가 끊임없이 결합을 유지하니까 금속들은 판으로 만들 수 있고 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펴진다 그랬고요. 이 전자가 뭐야? 파전전자 기억나요? 파전을 배고픈데 이제 파 넣고 오징어 넣고 이걸 탁 얇게 쫙 전을 만들잖아요. 파전. 그래서 이 전자가 다릴 전자입니다. 그래서 금속은 얇게 다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표짐성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번이어야 되는데 요즘 뭐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약간 지식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배고프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가자. 17번. 자, 간화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 아마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까? 그 생각을 조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자, 갑니다. 자, 가와 나와 다가 있어요. 근데 분자식이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자, 기체의 양을 보니까 Xg 굉장히 다양하죠. 질량 주고 부피 주고 몰수 주고 여기부터 치고 가셔야죠. 아, 현재 이 기체는 2분의 3몰 있다는 얘기야. 다시 2분의 3몰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 밑에다가 제가 일부러 약간 탭을 좀 공간을 좀 놔달라고 했는데 약간 공간이 벌어졌죠? 쓰세요. 뭐라고 하면 되냐면 요 기체에 몰수부터 이렇게 딱 탭을 하나 만들고 가자 이게야.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게 이 기체가 1.5몰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전체 원자수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분자의 몰수 곱하기 그 분자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수를 곱하면 토탈 원자수가 나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기체에 분자의 몰수가 1.5몰인데 한 분자를 구성하는 아이가 12개야. 그래서 여기다가 12를 곱하면 무엇이 나오냐 이거지. 2분의 3이니까 18입니다. 그래서 전체 원자 몰수는 얼마냐? 18몰이죠. 18몰의 원자가 나옵니다. 전자가 아니라. 아까 됐죠? 근데 그게 몇 개라는 거야? 6A라는 거죠. 그럼 18몰이 6A니까 A 값이 얼마라는 걸 찾아요? 3이라는 걸 찾지.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자. 그럼 요 값은 얼마가 되겠어? 여기는 3을 6이 되겠고, 그럼 요 값은 얼마 되냐?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 분자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수가 얼마다? 그렇죠. 이 분자를 딱 보니까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4인데 이 값과 기체 분자의 몰수를 곱하면 6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 값은 얼마 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1.5몰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체 분자는 1.5몰인데 한 분자를 구성하는 게 4니까 둘 곱해서 원자 몰수는 6이 나온다. 그렇게 찾으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자, 한 분자를 구성하는 이 원자수가 2인데요. 전체 원자수가 3이니까 무엇이 된다는 거야? 얘는 1.5몰이어야 이 값과 이 값을 곱해서 얘가 나온다는 얘기지. 뭐야? 가, 나, 다 분자의 몰수가 똑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계속 가보자. 자, 얘나 얘가 똑같으니까 x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니은 간다. 자, 이 기체는 몇 g이냐라고 물어봤네요. 화학식량이 뭐라고 줬냐? B의 원자량이 1이니까 분자량이 얼마냐면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분자량에다가 곱하기 기체 몰수를 곱하면 몇 g? 3g. 그래서 x는 3이라는 걸 이제 바로 찾으시면 됩니다. D급 가보자. 자, 다의 부피는 여기 기체 몰수와 여기 기체 몰수가 똑같죠? 그러면 PV는 NT, 시험장에서는 는이라고 쓰지만 전 강사니까 정확하게 할게요. 비례 관계 있다. 이렇게 가죠. 자,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죠. 지금 보니까 같은 온도 압력 조건이라고. 그 얘기는 같은 온도 압력 조건에서 부피가 몰수비니까요. 똑같은 몰수면 부피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셋 다 V리터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넘어갈게요. 18번 봅시다. 자, 나 이거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 이런 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슬슬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나올 거야. 겁먹지 마시고 제가 외우라는 것을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아마 한 번 또 껐다 갈까?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얘를 딱 시험지를 탁 보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허걱했을 거야. 그림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빨리 어느 파트라는 걸 아셔야 되냐면 주기성,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주기적 성질이구나. 그럼 시험차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게 나오겠구나. 그 생각하셔야 돼. 근데 뭐라고 그랬니? 자, 2주기 바닥 상태에서 첫 번째 단서 나옵니다. 전자껍질수 1번. 두 번째 홀전자수 2번.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3번. 이 세 가지를 카드에다 갖다 넣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자, 2주기 물질이 있어요. 리베, 붕탄, 질산, 플레. 걔네들의 세 가지 정보를 카드 한 장에 갖다 끼워 넣겠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와 네모와 세모가 각각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를 매칭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되시고. 근데 다행히 뭐라고 줬느냐? 카드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는 리튬이라는 거고, 립에 요게 붕, 탄, 질, 산, 풀,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고.
자, 그 중에서 이들은 모두 2죽이니까 전자 껍질 수는 2개로 동일합니다. 즉, 이 카드에서 2개짜리를 찾으란 얘기야. 보니까 요 세모죠. 세모는 모두 2개로 똑같으니까 전자 껍질 수를 표현했다. 체크한다. 빨간 펜. 여기 체크하고 여기 이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1번을 우측 상단에 표현했다.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요 홀전자수 풀 때 날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1, 0, 1, 2, 3, 2, 1빵. 외워야 된다. 홀전자. 1, 0, 1, 2, 3, 2, 1빵. 그게 홀전자수야. 전자 배치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네요. 1, 0 없죠? 1, 2, 3, 2, 1빵.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오왼쪽 위에, 요 왼쪽 위에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면 홀전자수를 왼쪽 위에다 표현한 거야. 됐지? 그럼 나머지 하나니까 이걸 왜 경우수를 따지냐 이거야. 정보가 3개인데 이미 2개 줬잖아요. 나머지 하나 그냥 치고 가야지. 그래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요 네모로 표현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검산만 한번 해볼게. 자, 누구로 검산해볼까? 뭐 리튬으로 한번 해보자. 전자 배치 원자번호 3번이잖아. 배치한다. 자, 1s2, 2s1이야.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라는 건 박스 1개가 오비탈 1개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박스 하나, 박스 하나. 그래서 오비탈을 몇 개 썼냐? 2개 쓴 거예요. 2개를 썼다는 걸 카드에 네모 2개로 표현한 거예요. 되겠니? 약간 암시였나? 이 박스 1개가 오비탈 1개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박스의 개수가 오비탈의 개수니까 여기 있는 요 네모 칸이 바로 뭐냐면 오비탈의 수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보를 다 찾았다. 자, 마지막 퀘스천이 뭐였어요? 마그네슘을 이렇게 표현해보라는 얘기야. 전자 배치하라는 얘기죠. 자, 갑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가보자. 자, 마그네슘은요. 원자 번호가 12번인 거 아셔야 되겠고. 자, 1s2, 2s2, EP6, 3s2 이렇게 해서 12번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자 껍질 수를 표현하잖아요. 그럼 주기율표에 3주기니까 몇이야? 3주기로 표현합니다. 되겠지? 그러면 아까 전에 전자 껍질을 무엇으로 표현하냐? 세모로 표현한 거니까 세모가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3개 있어야 되고요. 홀전자수는 무엇으로 표현한다고 했냐면 이 동그라미로 홀전자수를 표현합니다. 얘는 주기율표 2족이에요. 그러면 1, 0 그러니까 배치도 하지 마. 그래서 요거는 이제 0개가 되겠죠. 물론 보면 알겠지만 홀전자는 없어요. 다 짝전자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시간 가요. 외우세요. 1, 0 홀전자수는 0개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 수를 이제 세시면 되는데요. 박스 하나, 박스 2개,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박스가 몇 개로 표현돼야 되냐면 0개로 표현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매칭하시면 되죠. 찾아봅시다. 자, 네모가 6개고 세모가 3개고 동그라미는 없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아주 잘 만든 문제입니다.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아마 조금 이 문제가 힘들었다면 이 문제 자체가 좀 독해가 힘들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갑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19번 가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시죠. 19번입니다. 자, 이온 반지름에 대한 얘기들을 또 쭉 주는데요. 갑니다. OFNAMG 이렇게 가죠. 주기와 족이 섞이면 주기율표에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산소 여기 있고 플로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은 줄 바꿔서 있고요. 마그네슘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어? 지금 보니까 칼륨 얘기하는구나. 칼륨은 요 밑에 있죠.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A, B, C, D, E가 이렇게 지금 주기율표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라고 줬느냐? 양이온이 3개래요. 그러면 금속을 3개라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 있는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뭐라는 얘기야? A, B, C라는 얘기고 비금속들이 D라는 얘기죠. 되시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양이온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게 A네요. 그럼 누가 A라고 넣을 수 있냐? 이 중에서 크기가 제일 큰 건 껍질이 더 많은 얘가 제일 큰 거죠.
그래서 양이온 중에서 얘가 A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얘가 양이온이 되고 얘가 양이온이 되면 결국엔 전자수는 똑같은데 그렇게 등전자 이온일 때는 양성자가 많으면 전자를 확 당기니까 쪼그라들어요. 크기가 작아집니다. 한 번만 더. 등전자 이온일 때는 양성자가 많을수록 확 당기니까 크기가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양성자가 많은 얘가 크기가 더 작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크기가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B와 C 중에서 얘가 B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C가 된다. 요런 느낌. 그리고 산소 F는요. 결국엔 음이온이 됐을 때 결국에는 등전자 이온이 되죠. 그럼 같은 원리에서 양성자가 많으면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요게 이제 E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D가 되겠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풀겠습니다. 다 찾았나? 그래서 A가 K고요. B가 나트륨이고 C가 마그네슘, D가 O고 E가 F입니다. 다 찾았네요. 자, 기억부터 갑니다. 자, A하고 C는 같은 족이냐 물어보는데 이 뭐 같은 족일 리가 없잖아요. 서로 다른 거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자, 니은 간다. 자, CD는 뭐냐 물어보네. 그럼 C하고 D니까 MgO가 되어 있는데 KF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바로 가야지. 기억이 다 틀렸잖아. 그럼 빨리 답은 몇 번? 2번. 그렇게 가야죠. 좀 더 가봅시다 그러면. 자, A와 E가 뭐냐 물어보잖아. A하고 E는요. KF죠. 됐고. 자, B가 누구냐 물어보잖아. B는 NAF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 다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요게 이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간의 거리를 물어보는데 지금 보니까 요 음이온은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에 양이온의 크기가 이온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거잖아. 근데 얘는 4죽이고 얘는 3죽이니까 당연히 크기가 누가 좀 더 크다? 얘가 좀 더 큰 거죠. 그래서 요게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할만합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20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양적 관계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내가 날 보면서 읽는 게 좋겠다. 저 보시죠. 자,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반응해서 얘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그럼 뭐가 스쳐야 됩니까? 이 해설 보고 푸시면 안 돼요. 지금 이 강의를 볼 의미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랬지? 양적 관계는 두 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식을 대놓고 주는 유형이 있고 식을 안 주는 게 있어요. 뭐 A, B, C, D 이렇게 개수를 안 주죠. 개수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개수 찾는 데다 다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개수를 대놓고 주잖아. 그럼 뭘 찾으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죠. 분자량을 찾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식을 대놓고 주면 무조건 요 위에다가 분자량이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빨리 찾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물론 문제에서 요 니은에서 묻기도 하지만 묻지 않더라도 구해놓고 선지 보셔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자,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반응을 할 때 실험 1과 2에서 한 개의 반응물이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다 사라졌다면 여기서 B가 사라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반응을 할 때 분수 나오면 애들 완전히 뭐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분수 표현법 어렵진 않아. 걱정하지 마. 자, 계속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경우수를 쓰는 거죠. if 만약에 첫 번째 반응에서 A가 다 사라졌다 칠게요. 다 사라졌다는 얘기는 부족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A가 부족해서 다 사라졌다라고 칠게요. 근데 부족한 걸 더 부족하게 하고 남았던 걸 더 남게 하면 당연히 부족했는데 더 줄였다면 당연히 얘가 또 한 개 반응물이 되죠. 그럼 조건에서 사라지는 거야. 서로 한 개 반응물이 달라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딱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부족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실험에선 얘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서로 반대해야 되니까 얘는 이번엔 얘가 다 사라졌다. 그런 느낌으로 풀란 얘기입니다. 실험을 2번 했다는 얘기는 식도 2번 쓰란 얘기입니다. 기억하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식부터 뽑을게요. 자, 첫 번째 로마자 1번. 자, A 플러스 2B가 C 플러스 4D다. 딱 식 쓰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쓰란 얘기야? 얘네들의 분자량이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쓰란 얘기야. 근데 첫 번째 실험은 얼마큼 넣고 실험했대요? 요게 이제 24g, 여기가 이제 18g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자량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A와 B로 놓는 거예요. 막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분자량을 찾아야 되니까 A, B로 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제시값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되죠. 그럼 이제 이만큼 몰수가 될 거고요. 누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걸 찾았냐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얘가 다 사라졌으니까 여기 0을 딱 치고 들어가 있죠. 그럼 그 값은 여기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B분의 18만큼 사라졌다는 거. 1대2니까 딱 절반만큼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B분의 9가 되겠고. 그럼 요 값은 얼마 되겠어? 여기 B분의 9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B분의 요거의 4배니까 얼마 될까? 여기는 이제 36이 되겠죠.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한번 달아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요 값은 A분의 24에서 빼기 얼마분의 여기 B분의 9가 되죠.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내려보자. 여기 B분의 얼마 되겠어? 9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B분의 얼마 된다? 36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빠르고 현명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반응에서 C분의,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 얘기죠. 전체 값을 갖다가 합친 게 7이다. 이렇게 해서 단서를 줬어요. 그럼 그걸 갖고 이제 제가 문제를 풀어보죠. 그럼 누구분의, 그렇죠. B분의 9 분의 이렇게 가야죠. 전체 몰수는 어떻게 되겠어? 얘하고 얘가 이제 날라가면서 A분의 얼마? 24 하고 플러스 누구? 여기 B분의 36이 되겠죠. 할만하죠?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냐면 요 값이 이제 7이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갖다 풀면 여기 이렇게 쓱 날아가면서 이쪽으로 넘겨보자. 그럼 그 값이 얼마 되겠어? B분의 63이 되죠. 그럼 이제 A와 B의 관계를 갖다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요 값은 얼마분의? A분의 24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그 값을 갖다 뺍니다. 그럼 요 값이 얼마냐면 B분의 63에서 빼주면 얼마 되는 거야? 여기가 27이 되는 거죠. 그럼 A, B의 상관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산물을 약분될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면 3, 8에 24. 여기 3, 9, 27이니까 요 A 값은 8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 값은 이제 9가 되는 거죠. 자, A와 B는 8대 9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짓을 왜 하죠? 계산하다가 이 매몰되면 안 돼. 이 짓을 왜 하냐 이거지. 왜냐? 식을 대놓고 줬기 때문에 분자량을 빨리 찾아야겠다. 손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A와 B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는 걸 찾았냐면 8대 9라는 걸 찾았습니다. 삐까삐까 다 지워갖고 요 값이 8대 9라는 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니은 해결이 될 것 같다. 분자량의 비가 4대 3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실험으로 가죠. 자, 지웠어요. 이제 X 찾아야 되겠죠? 두 번째 실험으로 가자. 자, 두 번째 실험은요. 16g과 45g이야. 그러면 16g을 뭘로 나누라는 거야? 분자량의 비 8로 나누라는 얘기고. 그러면 45, 제시값을 기준값으로 나누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몇 대 몇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2대 5라는 걸 알아요. 요 값을 갖다 계산하면 요 값이 이제 2고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몇 대 몇 반응이야? 1대 2 반응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4가 되겠고 2가 되고 8이 되는 거죠. 헷갈리니까 마마 붙여주고 그럼 그 값을 계산하면 얼마 되겠어요? 1이 되겠고 2가 되겠고 8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몰수는 얼마야? 11분의 11이 되겠고 C의 몰수는 2가 되겠지. 그러면 C분의 그러니까 이게 얼마분의 2분의 전체 몰수는 얼마죠? 11이 되죠. 그럼 그 값은 얼마다? 5.5로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 X 값이 바로 뭐냐면 축축 이 값이 바로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5라는 걸 찾을 수 있죠. 기억부터 갑니다. 자, 실험이 돼서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이 누구냐? 이게 다 사라졌으니까 A가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되겠고요. 분자량의 비는 아까 전에 뭐 틀렸다는 걸 찾았고요. X는 5.5라는 것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했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제가 쭉 한번 달려봤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험들이었고 좀 참신한 문제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는 것 같으니까 반드시 중간고사, 곧 보게 되는 중간고사,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는 모의고사에 다시 한번 등장할 것 같은 문제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12, 17, 18입니다. 이거 꼭 마스터 하셔서 안 되면 꼭 질문하시고 후기도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소통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에서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